FX 마진의 투자, 즉 HTS를 통한 FX 마진에 투자하는 것에서 어떤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는 도박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X 마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흔히 뭐 FX 마진이라고 하지만 선물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이든 뭐든 외환이든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 FX 마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돈을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FX 마진 상품이죠. 이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게 되면은 사기죄가 성립하였습니다. FX 마진은 아무나 투자할 수 없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투자를 하려면은 증거금도 맡겨놔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누가 그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FX 마진을 투자해주겠다는 사람, 또 어렵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돈을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노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종래에 한 7, 8년 전에 FX 마진 사건의 사기 사건은 대체적으로 FX 마진 상품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투자금을 받아놓고 그 투자금을 FX 마진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돌려받기를 했을 때 성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서는 FX 마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놓고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FX 마진 자체, FX 마진 상품 자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거 진행한 사례로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희가 7년 됐나요? 벌써 8년 됐나요? 4,400억짜리 투자 사기 사건을 맡아가지고요. 여기서 맡아서 저희가 1심에서 이분이 14년을 받고 저희한테 이제 항소심이 왔는데요. 제가 9년으로 감형을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무죄는 안 되죠. 무죄는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기와 자본시장법, 자시법으로 기소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선고를 나왔는데 저희 항소심에서 14년에서 9년으로 5년을 감형드린 사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종래의 FX 마진 상품에 투자라는 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형태고요. 최근에는 FX 마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FX 마진에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FX 마진 상품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투자지만은 FX 마진의 투자가 아니라 FX 마진의 그 선물 거래 지수가 있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등락이 있으면은 여기 오를지 내릴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 베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베팅이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홀짝 도박과 같은 것이거든요. 2, 3년 전에 FX 렌탈이다, FX 시티다, FX 무슨 지점이다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FX 지수를 이용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들은 전부 다 도박개장죄로 기소가 됐고 도박개장죄로 유죄가 나온 것입니다. 도박개장죄로 되면 앞서 보여드린 그 사기죄에 비해서는 형량 자체가 낮잖아요. 그리고 도박개장죄에 대해서는 또 도박개장죄 나름대로 이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이게 한 3, 4년 전에 이제 FX 시티, FX 온갖 FX 그 시리즈들의 전형적인 형태고요. 처음에 이 FX 마진과 다른 점은 FX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건은 상품 자체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지수에 대한 투자의 방법이고 이래서 도박개장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죄가 다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열풍이 뭐냐면은 HTS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이 HTS는 홈 트레이드 시스템이 약자잖아요. 근데 뭐 약자의 어떤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도 이 사설 선물 거래소, 즉 FX 마진 이 사설 선물 거래소라는 이름에 맞춰서 이 FX 마진 지수의 등락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를지 내릴지. 앞으로 이 지수가 오를 것입니다. 내릴 것입니다에 대해서 리딩을 하고요. 그 리딩에 맞춰서 투자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설 선물 거래소, 요즘에 많이 하는 사설 선물 거래소는 사설 선물 거래소 운영이 있고요. 운영하는 본사가 있고, 그때 밑에 이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오는 총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총판을 보고 이 운영하는 곳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총판의 형태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SNS에서 모집하기도 하고 또는 유튜브에서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사건들 뭐 당연히 너무 많이 하고요. 그래서 총판의 형태를 뭐 리딩 방으로 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추세가 어떨 것이다. 그렇게 리딩을 해주게 되면 이제 전문가로 불리면서 리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리딩을 통해서 이 운영하는 본사 쪽에 이제 투자를 모집해 오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를 모집해 왔을 때 이것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죄가 성립되냐면은 결국은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기죄 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금액이 커지면
특경이 성립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코인의 경우에 코인 거래소를 사칭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코인 거래소의 흉내를 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특검법이 성립되는 것이고요. 주식이나 이러한 거래소의 형태를 흉내내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이 같이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만으로는 그 자본시장법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와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가지고 자본시장법은 무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흉내만 내도 꼭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금액에 따른 특경,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핵심은 결국 이 HTS 사건에서 사기가 성립되는지 도박개장죄가 성립되는지 이 부분인데요. 핵심은 딴 돈을 돌려주었는지 이 부분입니다. 딴 돈을 돌려줬는지. 딴 돈을 돌려주게 되면은 도박개장죄 쪽으로 가게 되고, 딴 돈을 안 돌려주고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는 요 HTX 사건에서 돈을 딴 사람에게 이거 돈을 뭐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돈을 불입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요거보다 더 좋은 코인 사업이 있으니까 코인 사업에 또 투자해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투자를 유도한다거나 계속해서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게 되면은 사기죄가 성립되게 되거든요. 결국 수익금을 돌려주게 되면은 도박개장죄가 되고, 수익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게 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부수적인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그 첫 번째, 딴 돈을 돌려줬는지 여부가 여기 두 개를 가르는 첫걸음이고, 여기에 따라서 형량 차이도 당연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죄가 성립됐을 경우에 있어서, 또는 도박개장죄 성립돼 있어서 풀어가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원래는 이 경우에 HTS 운영에서 돈을 돌려주고 이랬을 경우에 있어서는 도박개장죄로 많이들 기소를 하다가, 최근에 있어서는 검사님들이 점차 이 모든 것들을 사기죄 쪽으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